SE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과 비 피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SETV 다문화 매거진에서는 태권도 한류를 이끄는 제임스 오 마스터, 보도사진의 정수, 퓰리처상 사진전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마련했습니다. 저희 다문화 매거진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식들로 잠시 동안 더위를 잊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문화 매거진 시작합니다. 다문화 매거진의 첫 순서, 포커스 다문화에서는 빠르게 변모하는 다문화 사회를 다양한 각도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이번 주 포커스 다문화 주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제도의 재점검입니다. 2014년 4월 기준 충북도 내 초중고 다문화 학생은 2,999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수치인데요. 한편 충북도 내 다문화 가족은 2014년 기준 7,652명, 다문화 가족 자녀는 7,718명으로 도내 다문화 가족이 인구 대비 1%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문화 가족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은 초기 5년 이내 입국자에게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일 중부매일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공동주관으로 복지발전 패널회의가 진행됐는데요. 복지발전 패널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을 바탕으로 현재 다문화 정책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이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복지발전 패널회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선데요. 어떤 회의인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가 주제를 선정해서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한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지역 주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 패널분들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럼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번 패널회의는 다문화 가족 2세의 현실과 지역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저희 충북 도내 다문화 가족 연평균 증가율은 7.1%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 수도 연평균 1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도 입국 학생들이라든가 다문화 가족 2세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가 이번 패널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2세와 관련된 교육 문제가 단순한 교육 지원이 아니라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사회적 편견이 얼마나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회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또 궁금한데요. 이번 패널 회의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제약들을 받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민간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다문화 자녀의 교육 문제를 위해서 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복지라든가 경제라든가 교육 문제 등 이런 생활 밀착형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서 정보 격차 해소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요. 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015년부터 2019년 동안 추진하게 될 우리 충북 지역의 지역사회복지 계획에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그리고 다문화 사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여러 부처에서 많은 정책들을 지금 신하고 계신데요. 이 다문화라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도 존재하지만 다양한 갈등도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다문화 가족의 정책 기조를 지원해서 공생으로 좀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에 앞서 좀 문화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게 그들만의 구성이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 전체가 그러한 다문화 사회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이 지역 공동체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적 그리고 또 정책적 관심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이화정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패널 회의에서 참석한 다문화 가족 2세 김난 학생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말투가 다르다는 이유로 낯설게 바라보는 주변 시선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학교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다르지 않다는 인식으로 넓게 포용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의 다문화 관련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다문화입니다. 화성 동화초등학교가 동화나라 다문화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총 6차례 진행된 다문화 체험 교실은 학생들이 다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국제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정재윤 PD가 전합니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재구 PD가 보도합니다. 이것은 플라워 페이 간단한 조용하고 꼭 부드러운 문화가 다방사각으로 어울립니다. 이슬을 통해 많은 형제는 お兄さんのおかげでみんなで楽しく庭に家族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나 중고 입국자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는 적응하기 어렵지만 우리 학교에 오면 맞춤식 교육과 통합 교육으로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교육의 결과인 하나로 다중언어 페스티벌을 발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울 때는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뜨겁게 이렇게 손을 대니까 투명해지면서 글씨가 보여서 신기해요. 책에서만 봤는데 이렇게 실제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어요. 네, 이거 있는지 작년에 몰라서 올해 처음 왔는데요. 지금 와보니까 너무 규모가 커서 놀랐고, 여기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학교들이 많다는데 또 놀랐고, 애도 또 체험할 거리도 많고 구경할 거리 많으니까 진짜 좋아해요. 오길 너무 잘했어요. 멀리서 왔는데 진짜 잘 온 것 같아요. LG 이노텍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과학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정다워 PD가 전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한류입니다. 특히 음악과 영화에 있어서 한류는 단순히 새로운 것에 대한 일시적 흥미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류가 비단 영화와 음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인 태권도. 바로 이 태권도로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태권도 마스터 제임스 오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태권도 오페라 들어보셨나요? 이 역동적인 동양의 무도 태권도와 정적인 서양의 음악 오페라의 만남, 조금은 생소한데요. 오늘은 태권도 오페라의 탄생의 주인공인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미국 LA에 있는 그 태권도 오페라의 그 스토리를 만든 제임스 오, 마스터 오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태권도 오페라를 함께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조력이라고 그럴까요? 네.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레이스 임입니다. 네. 이 태권도 오페라가 굉장히 생소한데 태권도 오페라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태권도 오페라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태권도는 우리 동양의 무도이죠. 네. 그다음에 그 서양의 그 음악과 동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태권도 정신을 그 무대 예술로 승화시킨 최초의 태권도 오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권도의 철학은, 그리고 태권도의 근본 목적은 평화를 지향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권도는 하나의 행동 철학이며 액션 필라소피이면서 또한 평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태권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동양의 무도이죠. 그다음에 그 서양의 그 음악과 동서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태권도 정신을 그 무대 예술로 승화시킨 최초의 태권도 오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곡가가 태권도를 모르게 되면은 그 태는 그 태풍처럼 힘차고 강하게 찬다는 이 발을 말하는 것이고, 도는 이 주먹, 권은 주먹, 도는 이제 정신. 근데 이제 그 음악을 잘 모르는 작곡가일 경우는 그 도에 있어서 그 강한 그런 것을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태권도의 유단자이면서 작곡가를 찾는 것이 가장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그런 작곡가, 찾으신 거. 네, 그래서 태권도 유단자를 통해서 작곡을 나오게 돼서, 물론 이제 한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 태권도 한류는 무엇보다도 오래 지속되고, 또 이 태권도의 최초의 한류라면 그 한류가 최초라면 태권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세월을 저희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태권도에는 철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태권도를 통해서 그동안 기능적인 면을 올림픽이나 시범단에서 최대한 홍보가 됐다면은 저희 그 오페라를 통해서 이 태권도의 이 철학을 홍보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라면은 이 고유의 무도인 이 태권도 남북이 하나가 돼서 우리 비무장지대 특설 무대에서 이 태권도의 근본 철학은 평화라는 것을, 이 메시지를 태권도를 오페라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오페라를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그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 하면은 TV나 영화를 통해서 어떤 기능적인 것만을 이 부각이 돼서 자칫 격투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태권도 오페라는 그 기능적인 면과 철학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한 태권도 한류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 국회에서 한번 초빙을 받으셨어요. 2년, 한 2년 됐나요? 2년 더 넘었겠네요. 그때 오셔가지고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초대를 받아서 국회에서 한번 거기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가치가 있다. 또 태권도가 이제 한국의 고유의 무도이니까 그게 또 예술로 성화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지대한 관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이제 국회에서 소개를 한번 하시는 시간이 있었죠. Stay here, but I want to become another type of a champion. America, when they do not know the philosophy of taekwondo. 계룡 장학재단이 지난 15일 대구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6명에게 장학금 900만 원을 지급하고 격려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장학금은 지난 4월부터 한국다문화정책연구원과 대전 충남 지역의 다문화센터를 통해 추천서를 접수해 선발된 장학생들에게 지급됐습니다. 계룡 장학재단이 1992년 12월 재단 설립 이래 이번 회까지 지급한 장학금의 총 규모는 연인원 12,872명, 장학금 48억 3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김포 JS병원이 다문화 대안교육학교인 해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JS병원은 해밀학교 저소득 가정의 학생 의료비 및 장학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JS병원 이사장은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며 차별과 편견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과 탈북 학생을 위한 진로직업 교육과정이 도내에서 처음 열립니다. 이 교육과정은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관하고 증평정보고등학교가 개최하며 다문화 가정과 탈북 학생의 진로 교육을 돕기 위해 개설됐습니다. 이번 직업체험 교실은 제과, 제빵, 피부관리, 메이크업, 네일아트, 커피 바리스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0일간 72시간의 교육시간으로 운영됩니다. 도내 다문화가정 탈북학생 자녀 중 청주, 진천, 음성지역 등 희망하는 학생 18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서 다문화 기획보도에서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향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합니다. 중도 입국 자녀들의 사회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온드림 다문화 센터가 주관하고 각국 청소년들이 직접 서울 관광 가이드맵을 기획하는 또래오래 현장에 송금종 PD가 다녀왔습니다. 부모와 함께 입국한 출입국 아이들을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도 입국 청소년과 한국의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의 이해와 더불어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프로그램 현장을 찾았습니다. 또래오래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29일까지 중도 입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간의 또래 관계를 형성하고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의 다문화 이해 향상 및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과 한국 청소년들이 과제 해결을 위한 언어 교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다문화 청소년들과의 소통도 더 잘 된 것 같고 커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생각, 편견에 대해서 좀 버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 입어보기와 공예 작품 만들기까지 스스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청소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진정으로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네,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청소년들과 또래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청소년들과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청소년들에게도 그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요. 그다음에 중도 입국 다문화 청소년들한테도 한국 청소년이 되게 낯선 상황이거든요. 두 집단이 이제 함께 해서 진행하면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데에서 이 성과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 숫자 자체가 원래 적은데요. 그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데서 특징이 있고요. 그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 코스를 정해서 자기들이 이제 정한 코스를 이제 함께 간다는 데에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에게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한국 청소년에게는 다문화의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SATV 송금종입니다. 다문화 도서 코너에서는 다문화 여성들이 제작한 동화를 선정해서 소개합니다. 김태희 PD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책 두 권은 긴머리 아가씨와 아왕 이야기입니다. 먼저 긴머리 아가씨 책을 펼쳐드는 순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요. 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 책은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을 곁들여 담았는데요. 뒷부분에는 이야기를 중국어로도 실었습니다. 이 먼 옛날 두고산 아랫마을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에 의지한 채 살아갔는데요. 아니면 심리나 걸어가서 물을 힘들게 길어다 먹어야 했습니다. 마을에는 발꿈치까지 머리가 긴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살았는데요. 어느 날 긴머리 아가씨는 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다가 탐스러운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을 뽑자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솟아났는데요.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책을 참고하세요. 이 글의 저자 장소는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칭다오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해 지금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다문화 가정교육 전공 석사 과정에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소속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문학번역원 아뜰리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왕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이 책은 말레이시아에서 전해온 이야기를 아름다운 그림을 곁들여 담았습니다. 뒷부분에는 이야기를 말레이시아어로도 실었는데요. 아왕은 태어났을 때부터 다른 아이보다 유달리 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온갖 정성을 기울여 아왕을 키웠는데요. 아왕은 자신의 커다란 손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왕과 놀아주기는커녕 손이 크다고 놀리기만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아왕은 아이들과 냇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요. 이 글의 작가 유미려 씨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어나 KDU 대학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한 후 겐팅 호텔에서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1999년 한국으로 이주해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이중언어 강사 과정을 수료한 후에 서울 문창초등학교에서 다문화 이중언어 강사로 있다가 지금은 서울 강덕초등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책의 일부분을 읽어볼까요? 다음 날 아왕의 어머니는 궁궐로 왕을 찾아갔어요. 왕이시여, 제 아들이 공주님과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아왕의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듣자니 자네의 아들을 남달리 손이 크다고 들었네. 그런 자네의 아들이 아름다운 공주의 배필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아들이 그토록 원한다면 생각해 보겠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네. 이 나라의 전설로 내려오는 7개의 커다란 진주를 나에게 가져온다면 자네 아들을 사위로 삼겠네. 결국 야왕은 공주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책을 참고하세요. 이상 SATV 김태였습니다. 교육 전문 기업 이야기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에듀모아 제품에 대한 할인 우대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5살부터 10살까지 한글, 수학 연산을 공부할 수 있는 스마트 학습지와 초등 전 학년별로 교과 학습을 대비할 수 있는 EBS 강좌 교재를 할인하여 제공한다고 합니다. 소외된 계층의 교육비 절감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 가정 할인 이벤트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번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신청 및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 에듀모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외국인 노동자와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300만 원까지의 긴급 의료 지원비를 그리고 장기 의료 지원비로 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결혼 이주자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입니다. 한편 긴급 의료 지원은 입원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시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주시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한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의 신개축 비용을 보조하는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중 무주택자나 주택 노후화가 심한 가정으로 읍면 동장이 추천하면 심사 후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7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읍면 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이 연세대 미래교육원과 함께 다문화 청소년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재단은 국제결혼의 증가와 이주의 다양화로 탈북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교육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해 해당 과정을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관련 기관의 실무자와 1년 이상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중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해
수강료의 50%,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재단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자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 문의는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 연수개발팀, 수강 신청 관련 문의는 연세대 미래교육원으로 하면 됩니다. 서울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9월에서 11월 진행되는 결혼 이민자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야 하며 멘티는 입국 1년 미만의 초기 입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혹시 자신의 옷에 불이 붙은 채 뛰어오는 한 소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의 언론인 조셉 퓰리처의 유산으로 1917년 창설된 이후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 문학, 음악상을 넘어 세계 최고의 보도 사진들의 명예로 인정받고 있는 퓰리처상. 그 퓰리처상 수상 사진전이 2010년에 이어 올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순간의 역사,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010년 당시 볼 수 없었던 미공개작들이 추가 구성됨으로써 총 234점의 수상작품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 신규 수상작 및 한국전쟁, 네이팜탄 공격, 뉴욕 세계무역센터 공격 장면 등 미공개작들이 추가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케빈 카터의 죽음에 대한 다큐 등 다양한 영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전시죠. 퓰리처 수상작가 맥스 데스포의 한국전쟁 특별전, 6.25 잊혀진 전쟁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 9월 14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퓰리처 사진전, 순간의 사진, 끝나지 않은 역사. 그 역사의 순간 속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하며 오늘 SE 다문화 매거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